유럽 리그 역사에 남는 스탯을 보여주었죠. 시즌 61골이 이게 1112 시즌에 71골을 기록한 71골은 진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일단 스페인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동시에 이제 시즌이 아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발롱도르를 누가 받냐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생기고 있습니다. 발롱도르를 누가 받냐를 보기 위해서는 우승팀 멤버들부터 봐야겠죠. 스페인과 파리 생제르맹이 월드컵과 챔스를 각각 제패했습니다. 두 팀의 공통점을 꼽자면 진짜 비인간적이게 보일 정도로 90분 내내 강한 압박을 하고 미친 듯이 빠르게 볼 탈환하는 거, 그게 좀 큰 포인트인데, 그런 전술적 포인트가 너무 잘 맞아 들어가면서 우승을 한 거지 특정 선수의 어떤 캐리가 있었지는 않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메시 같은 선수가 있었다거나 은바페 같은 선수가 있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발롱도르를 받을 만큼의 압도적인 선수가 그 두 팀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되는 선수가 없다가 아니라 누가 봐도 받을 만큼의 압도적인 선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후보군이 춘추전국을 펼치듯이 배당 사이트마다 다를 정도로 발롱이 쉽게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맘때쯤이면은 확실하게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으로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롱도르가 더 재밌고 흥미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수상자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포디움은 또 어떻게 형성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후보군 저는 5명 정도로 봤는데 한 명씩 보면서 누가 받을지 예측해보고 누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도 한번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로드리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입니다. 월드컵 있는 해에 월드컵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받을만 하죠. 네, 98년에 지단이 그랬고요. 2002년에 호나우두, 2006년에 칸나바로, 2022년에 메시가 그랬습니다. 월드컵 우승팀에서 제일 잘한 선수에게 발롱도르가 주어지는 거는 응당 당연한 일이었죠, 이렇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받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로드리의 약점은 기존에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개인상에서 불리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안 나오죠, 그런 말은. 실제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개인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는데 로드리가 싹쓸이 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하지만 이제 로드리의 진짜 발롱도르 2026년 발롱도르 수상자로서의 어떤 결점, 단점은 저는 2년 전 수상자라는 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2년 전에 받은 게 왜 단점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 23-24 시즌에 발롱도르를 받을 때는 맨시티에서 리그에서의 퍼포먼스가 엄청났습니다. 막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중요한 순간에 득점도 하고 진짜 스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에다가 유로에서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활약과 비슷하게 무결점의 모습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유로 골든볼 받게 됐고요. 발롱도르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번 25-26 시즌에는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저번 유로처럼 당연히 뭐 진짜 무결점의 모습 보여주면서 골든볼 대단했지만 맨시티에서의 활약이 너무 다르죠. 출전 시간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폼 자체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죠. 물론 더 안 좋았던 시절보다는 괜찮았고 이제 또 종종 전성기 로드리가 돌아오는 경기들도 있었지만 맨시티라는 팀 자체가 올 시즌은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 최고의 모습보다는 아쉬운 게 사실이었죠. 팀 자체도 이제 리그 우승 실패에 챔피언스 리그 16강 탈락에 그치면서 리그 우승을 했던 발롱도르 시즌에 비해서 맨시티 팀의 성적 자체도 아쉬워진 게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직접 발롱도르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면은 로드리에게 1위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더 이번만큼은 개인 퍼포먼스 그리고 시즌 전체의 꾸준함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발롱도르를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물론 뭐 상징성 면에서는 포디움 안에는 넣을 것 같아요. 그 월드컵 스페인 대표팀을 상징하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제 생각과는 별개로 실제 발롱도르에서 월드컵 활약과 우승 사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드리는 뭐 강력한, 진짜 꽤 강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배당률 1위이지 않을까 싶어요. 월드컵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발롱도르 후보로 뽑을 만한 선수가 한 명 더 있죠. 라민 야말입니다. 역시 월드컵 우승했고요. 라민 야말은 또 바르샤에서의 퍼포먼스, 개인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리그 우승도 했고 또 당장 지난 발롱도르 2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우승팀 스페인을 대변하는 픽으로서 라민 야말에게 누군가는 투표를 할 수도 있죠. 또 이제 스페인 우승 멤버 선발 라인업에서 클럽에서의 시즌 전체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선수다 보니까 라민 야말이 승산이 좀 있긴 합니다. 발롱도르에서. 그래서 실제로 배당 사이트 중에 야말이 1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드컵에서 야말이 뭐 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한 건 아니지만 스탯 면에서 특히 득점이 사우디전 선제골 하나라는 거, 물론 뭐 몸 상태가 지금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발롱도르 주냐 마냐 하는데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죠. 그래서 실제 배당과는 별개로 여론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말이 발롱도르를 받는 건 제가 오늘 가져온 5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받으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5명 말고도 홀란드라든지 벨링엄이라든지 올리세라든지 그 선수들보다도 위에 랭크돼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해요. 그 정도로 저는 솔직히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배당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로드리와의 표 분산 문제, 우승팀 스페인을 대변하는 표가 분산이 된다? 이거는 로드리에게도 야말에게도 좀 약점으로 작용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후보입니다. 해리케인입니다. 이번 시즌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 모든 대회 61골 기록했고요. 리그 우승, 포칼 우승, 도메스틱 트래블 달성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리그 득점왕 석권하면서 분데스리가를 진짜 찢었습니다. 심지어 월드컵에서도 6골이나 득점하면서 득점 스탯에 있어서는 올 시즌에 그냥 뭐 최고 수준 뭐 이 정도를 넘어서서 유럽 리그 역사에 남는 스탯을 보여주었죠. 시즌 61골이 이게 1112 시즌에 71골을 기록한 71골은 진짜 메시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해리케인 하면은 최전방 스트라이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수비형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 배급해주고 여러모로 뭐 위에서 연계해주고 그런 플레이, 그 모든 것들이 뮌헨에서든 잉글랜드에서든 완벽했죠. 현존하는 공격수 중에서 가장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아킬레스건은 월드컵과 챔스, 그 둘 중 어느 것도 들어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승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뮌헨에 가게 되면서 부관의 제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트로피가 또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사실 진짜 제 픽은 안 나왔거든요, 아직. 근데 제 픽이 약간 좀 너무 홍대병 픽이라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 50, 대중들 생각 50 이렇게 해가지고 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도 해리케인이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만약 못 받더라도 케인이 발롱도르 포디움에도 든 적이 없거든요. 포디움에는 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들겠지만. 네. 그 다음 후보 제 1픽입니다. 음바페입니다. 간단합니다. 10골 월드컵 득점왕, 골든볼 수상했고요. 25골로 라리가 득점왕, 그리고 15골로 챔스 득점왕도 차지를 했습니다. 득점왕으로는 뭐 트래블을 한 거죠. 근데 뭐 앞에 해리케인이 챔스나 월드컵 우승 못해서 발롱도르 수상하는데 발목이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음바페는 그냥
무관입니다. 이게 레알이 올해 너무 어수선한 한 해를 보내면서 은바페 개인은 정말 뛰어났지만 국대든 뭐 클럽이든 트로피와는 연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약팀에서 뛰어가지고 뭐 혼자 캐리하는 탓에 트로피는 없지만 개인 스탯이 좋다. 이러면 좀 그런 게 무마될 수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프랑스 국적인데 무관이다? 그러면은 좀 더 발롱도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왜 은바페를 발롱도르 1픽으로 삼느냐 하면은 물론 뭐 득점왕 상관왕 이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레알이 사실 분위기가 좋은 팀도 아니었는데 리그 득점왕에 챔스 득점왕까지 했으니까 엄청났죠. 근데 월드컵에서의 활약 때문에 저는 은바페를 꼽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잘한 선수 3명 꼽으라 하면은 로드리, 또 메시, 은바페 이렇게 3명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3명 중에서 클럽 팀에서의 평균적인 퍼포먼스도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은바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발롱도르가 팀 성적과 좀 무관하게 개인의 퍼포먼스를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개인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은바페가 제일 훌륭한 1년을 보내지 않았나. 물론 전체 골수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케인에게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드컵에서 은바페의 활약은 진짜 경이로웠거든요. 저는 월드컵에서 10골을 넣는 선수, 두 자릿수 득점을 하는 선수를 보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죠. 이게 1970년에 게르트 밀러 이후로 첫 두 자릿수 득점이라고 하는데 70년이면 여러분 저희 엄마 아빠도 태어나시기 전이거든요. 물론 경기 수가 하나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8경기에서 10골을 월드컵에서 득점한다? 경이롭습니다. 진짜. 하지만 이제 무관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은바페를 배제하더라고요. 네, 뭐 이때까지 발롱도르의 기준에 따르면 그게 맞죠. 그래서 포디움에라도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후보는 메시입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월드컵에서 8경기, 8골, 4어시스트. 한국 나이로 40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발롱도르 받을만 하긴 해요. 또 마이애미에서의 활약이나 스탯도 좋았죠. 근데 결국 메시가 발롱도르 후보에서 지금 좀 멀어졌는데 멀어진 가장 큰 요인은 일단 월드컵 결승전 너무 무기력했죠. 아르헨티나 팀 자체도 그렇지만 메시도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더 결정적인 요인은 그거죠. 미국 리그에서 뛴다는 거. 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발롱도르를 받으려면 저는 방법은 하나였다고 봅니다. 월드컵 우승, 그리고 골든볼.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솔직히 마이애미에서의 스탯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아예 경기도 안 나오고 그랬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고 해도 월드컵 우승시키고 골든볼을 받으면 줄 수 있었다고 봐요. 메시가 보여주는 플레이가 뭐 단순히 결과나 스탯을 넘어서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모두 아니까. 그치만 이제 결국 미국 리그 선수에게 발롱도르를 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설득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월드컵 트로피와 골든볼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메시가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승전 직전에만 해도 구발롱 이러면서 받을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사실상 없어졌죠. 하지만 뭐 발롱도르를 받냐 못 받냐를 떠나서 메시가 이번 대회 보여준 플레이 그리고 눈물까지도 진짜 다시금 우리에게 너무 좋은 추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메시가 발롱도르는 멀어져도 덕분에 진짜 행복했다 라는 말은 꼭 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발롱도르 후보들을 알아봤습니다. 5명 말고도 홀란드나 벨링엄까지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확률적인 측면에서 또 실제 배당률 순위 면에서도 좀 밀리는 감이 있다 보니까 같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발롱도르 누가 받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또 관련해서 이상형 월드컵 영상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도 나오면은 네, 훨씬 더 와일드하게 한번 방송할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선.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